안녕하십니까. 항공서비스과 이미지 메이킹 담당 교수 김현경입니다. 오늘 8주차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좋은 목소리를 만드는 훈련, 자세, 성대 운동, 복식 호흡, 그리고 공명하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복식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발성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복식호흡,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달콤한 대화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지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목소리 좋은 사람들을 한번 벤치마킹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목소리 좋은 사람들은 왜 목소리가 좋을까? 어떤 요인이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어서 목소리가 참 좋지? 라는 생각을 한번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공통 요인을 우리의 몸 안에다가 쏙쏙 넣게 되면 우리도 충분히 호감 가는 목소리, 매력 있는 목소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소리 좋은 사람을 우선 먼저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들은 목소리 좋은 사람을 떠올린다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네, 보통 목소리 좋은 사람을 떠올렸을 때 주변에서 맞아. 이 친구 참 목소리 되게 좋아. 이 동료 목소리 참 좋았지. 라는 사람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사람으로 우선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연예인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목소리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사람. 뭐, 여러 명이 있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선균 씨 같은 경우도, 목소리가 파스타와 관련된 드라마를 통해서 진짜 좋은 목소리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됐죠. 그리고 중년 배우 중에서는 한석규 씨도 목소리 좋은 배우로 손꼽히고 있고요. 자,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한번 환청 들리듯이 한번 소환해 볼게요. 자, 목소리가 어떤가요? 그렇게 호감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좀 편안하고 또 들었을 때 날카롭지가 않아요. 뭔가 울리는 느낌이 있죠? 약간의 그 동굴 목소리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좀 마음이 울리고 편안하고 편안한 좀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 울림을 두 글자로 공명이라고도 합니다. 공명. 몸 안에 목소리에 공명이라는 울림이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목소리가 듣기가 편안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직선으로 톡톡 쏘는 쭉쭉 그러한 음파, 그런 느낌의 음색보다는 좀 울리는 둥글둥글한 소리로 전달을 받았을 때 훨씬 더 편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명이라는 거, 울림이라는 거를 한번 같이 욕심을 내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저도요 목소리에 좀 울림 있는 편안한 그러한 소리를 가지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 하는 저의 이야기에 귀 쫑긋 세워주시면 되세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의 목, 이 목이라는 통로 자체를요 한번 고무호수에 비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목소리가 좋은 사람들은 소리 자체가 편안하게 나온다 그랬죠? 공기의 흐름 자체가 편안하게 흘러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고무 호수에 물을 틀었어요. 그러면 물이 콸콸콸콸콸 이렇게 흘러나가겠죠? 너무 당연하죠? 자, 그런데 고무 호수를 만약에 이렇게 꾹 눌렀어요. 고무 호수를 꾹 누르게 되면 물이 어떻게 나가죠? 네, 원래는 편안하게 고무 호수가 있던 상태에서는 물이 콸콸콸콸 나가지만 고무 호수를 꾹 하고 누르게 되면 물도 찍 하고 나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목을 고무 호수라고 만약에 비유를 한다면 물은 내 몸 안에 있던 공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 몸 안에 있는 공기, 우리가 복식 호흡을 통해서
공기를 몸 안에다가 넣잖아요. 그 공기가 내 성대를 지나서 내 입 밖으로 나갈 때 바로 그게 여러분의 보이스, 목소리가 되는 건데, 그 공기가 나갈 때요, 이 목을 편안하게 해줘야 공기도 편안하게 나가게 되겠죠. 고무호수를 꾹 누르면 물이 찍 나가는 것처럼 이 목이라는 통로 자체를 힘을 가득 주게 돼서 근육을 이렇게 딱 조이게 되면 공기가 찍 나가게 돼요. 즉 소리가 편안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눌린 소리가 나가게 되는 거죠. 목에 힘을 주게 되면. 그래서 포인트는 일단 1단계가 좋은 목소리로 말씀을 하고 싶으시다면 목에 힘을 주지 말고 배에다가 힘을 주고 말씀을 하셔라. 그 이유가 뭐다? 목의 근육에 힘을 주게 되면 공기가 찍 나가기 때문에 배에 힘을 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서 배심으로 안녕하세요 라고 하기 위해서 배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목에 힘을 빼기 위한 그 작업 중에 하나가 힘점 자체를 목에서 아래 배 쪽으로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에 힘을 주고 일단 말씀하시는 거, 그것이 우선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목에 힘을 빼고 말씀하셔라. 우리가 자꾸 누가 앞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자꾸 웅변식으로 말을 하게 돼요. 목에 가득 힘을 주시고, 네, 다음 발표는요, 이렇게 목에 힘을 주고 얘기를 해요. 다음 발표는 바로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배에 힘을 주게 되면 목에 힘이 빠져요. 그러면서 네, 다음 발표는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죠. 다음 발표는 목에 힘을 줬을 때 목에 힘을 빼면 다음 발표는 들었을 때도 훨씬 더 편안하게 들릴 수 있고 여러분도 훨씬 더 편안하세요. 말씀하시는 여러분 자체가. 그래서 목에 힘을 빼셔라. 복식호흡 하는 법에 대한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것을 어떻게 호흡을 들이마시고 어떻게 내뱉는가에 대한 좋은 영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흡하는 연습은 꾸준히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발성 연습과 발음 연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성 연습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목소리 연주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정확한 발음을 내는 데 도움이 되고 가슴을 펴고 입을 크게 움직여 뱃속으로부터 나오는 목소리를 내도록 하며 아래턱과 위턱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발성 연습을 통해 자신감 있고 설득력 있는 화술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해주며 또한 정확한 발음은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분명하고 명확한 발음을 위해서는 먼저 조음기관인 혀, 아래턱의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은 지금 부산에 있는 동의과학대학교에서 이렇게 공부 과정을 배우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혀의 움직임이나 턱의 움직임이 부드럽지 않고 닫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투리 영향 때문이겠죠. 저 역시 고향이 부산이고 그리고 또 부산 사투리를 굉장히 잘 쓰지만 표준어를 쓸 때에는 턱의 움직임이나 혀끝의 움직임, 혀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혀 운동이나 입술 운동, 그리고 턱 운동, 씹는 운동 등 이런 발음에 따라서 이 연습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혀 운동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혀 운동이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혀가 조금 제대로 올바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실 턱 운동이 뒷받침되어 주어야지만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혀 운동 같은 경우에는 혀를 입 밖으로 길게 내었다가 집어넣는 운동을 거듭하며 혀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혀끝의 운동을 여러분들께서 원활하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예시문을 충분히 계속해서 읽어주신다면 혀 운동이 굉장히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술 운동을 살펴보시면 입술을 앞으로 내밀었다가 옆으로 잡아당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술은 사실 앞으로 내밀어서 옆으로 잡아당겼을 때 이런 입술의 움직임이 굉장히 유연해지고 이런 발음들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턱 운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턱 운동 같은 경우에는 아래턱
아래턱을 상하 좌우로 움직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아래턱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상하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예문에서 카, 캬, 커, 켜, 코, 교, 구, 규, 크, 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실 때 아래턱을 밑으로 위로 움직이시죠. 그럴 때 턱끝 근육이 함께 잘 자극이 되는지도 확인해 보신다면 발음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씹는 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안에 씹기 좋은 과자나 음식 한 개를 넣고 되도록 입의 운동을 크게 하여 혀를 많이 움직이고 음을 내면서 씹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누군가에게 내가 먹는 것을 들키지 않아야 할 때 어떻게 드시나요? 학교에서 많이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모르게 이런 음식을 뭔가 과자나 간식을 먹고 싶을 때 소리 없이 먹어야 될 때 그때 어떻게 하죠? 혀를 굉장히 많이 굴려서 움직여서 녹여서 먹는 것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얼마만큼 빨리 잘 녹여서 먹을 수 있느냐에 대한 비유가 씹는 운동에 들어가면 훨씬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혀 운동, 입술 운동, 턱 운동, 씹는 운동 이렇게 해서 발성 연습과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는 기초에 대해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반드시 이 연습표에 따라서 충분히 연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발음 연습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실 가로, 세로 어디서 시작할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가로로 시작하시는 것이 발음 연습을 할 때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그대로 연습을 해주시고, 특히 이중 모음에서 이 구간에서 턱을 충분히 쓰셔서 이 발음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경상도에서 살고 있는 우리 사투리를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중 모음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모음에서부터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연습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습의 포인트를 한번 짚어본다면 발음 전에 입술을 상하 좌우로 움직여서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발음을 할 때에는 가능한 입을 크게 벌려주시고 가로로 읽은 다음 세로로 한번 다시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위의 방법들을 충분히 역순으로 여러 번 연습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을 연습하실 때에는 단순히 한 번만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해 주시는 것이 충분히 내가 발음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정확하게 소리를 내면서 연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강하게, 한 번은 약하게 반복해서 발음해 보는 것도 이 강약을 주는 데 있어서 혹은 정확한 발음을 짚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연습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 연습표를 가장 기본으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 모음과 모음 발음을 굉장히 신경 쓰셔서 입모양을 크게 하신 다음 잘 연습해 주시고, 특히 이중 모음 같은 경우에는 턱 끝의 움직임도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것 유의하셔서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연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발음표에 이어서 짧은 문장을 통한 발음 연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스에 대해서 발음을 좋게 하는 발음 연습법 예시문은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서 충분히 입을 풀어주고 발음을 명확하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여러분들 기내 방송 과목도 들으실 거예요. 그러실 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또 발음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표준어를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병행해서 연습해 준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발음이 좋아질 수 있고 발성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발음 기초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식 호흡과 횡격막 운동, 공명하기, 성대 내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식 호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었지만 들숨, 날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들숨을 뱉을 때 한 번에 쭉
호수에서 찍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날숨에서 조금씩 발음과 함께 나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영상에서도 여러분께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날숨에서 단 한 번의 호흡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특히 자음에서, 모음에서는 호흡이 빠지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음에서 한 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가서 또 빨리 호흡이 들어와주고 조금씩 이렇게 자음에 호흡이 조금씩 실리기 시작하면 성대가 열린 상태에서 굉장히 편안한 목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식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짧게 들이쉬고 길게 천천히 내뱉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크게 많이 횡격막, 제가 말씀드렸죠. 갈비뼈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배까지 호흡이 충분히 들어온 상태에서 이것을 저장한 상태에서 자, 이렇게 내가 발음을 할 때 조금씩 정말 미세하게 내뱉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호흡이 실리게 되면 여러분 숨이 다 쏟아지기 때문에 호흡이 가파른 발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연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횡격막 운동 한번 보겠습니다. 일어서서 어깨 넓이로 발을 벌리고 허리에 옆구리, 그죠? 허리에 손을 올립니다. 그 상태에서 배에 숨을 몰아 넣었을 때 배에 숨이 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횡격막이라고 했죠. 사실 횡격막이라는 것은 갈비뼈 바로 아래에 있는 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비뼈 아래에 있는 막까지 함께 호흡이 같이 들어오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도 사실 이 횡격막이 굉장히 발달한 친구들은 소리의 전달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승무원을 꿈꾸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아나운서 지망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횡격막을 잡아보면 호흡이 들어올 때 횡격막이 늘어나는 넓이 자체가 사실 한 5cm에서 10cm 정도가 크게 늘어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호흡이 좋고 베이스가 탄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리가 굉장히 정확하고 좋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공명하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충분히 짚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공명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점, 그리고 아까 복식호흡에서도 그냥 생목을 쓰는 것과 복식을 쓰는 것, 소리가 충분히 다르다는 것 인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명음을 계속해서 연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복식 호흡만큼 중요한 것이 성대 내리기입니다. 편한 상태에서 아 하고 발음을 하면서 최대한 낮은 음으로 한번 내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나의 성대가 위에서 울리지만 낮은 음으로 했을 때는 아 해서 아래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성대 윗부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앙에서 아래로 내려갔다. 공명음을 쓸 때는 아래로 내려갔다가 일반 평상시 발음을 할 때는 중간 성대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성대 내리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성대 연습을 내리는 것에서 또 베이스가 되는 것이 횡격막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횡격막부터 충분히 열어주시고 그 다음 소리를 낼 때에는 성대 가운데에서 성대 아래까지 계속해서 울림을 찾으셔서 나의 목소리는 정중앙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이 소리를 충분히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명음부터 그 다음 성대 내리기 그리고 호흡 그리고 횡격막 여는 것까지 여러분께서 많은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목소리 이미지 메이킹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면접시 말투에 대해서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항공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항공서비스과에 입학을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면접시의 말투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이 면접시 말투라든지 음성에 대해서 그리고 발음에 대해서 연습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결과까지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이미지는 부드러운 표정과 바른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말하기 전에 정리한 후에 침착하고 간결하게 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목소리 속도, 억양, 크기,
톤에 따라 사람의 이미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중요한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속도. 자, 속도 같은 경우에는 긴장하여서 너무 말을 빠르게 하면 상대방이 잘 알아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너무 천천히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지루하거나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면접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빠른 말투나 너무 느린 말투보다는 적당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정보를 전달할 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말의 속도는 1분에 300자 정도가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글자를 하나 300자짜리를 만들어 놓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본인의 속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세기는 어렵겠지만 연습할 때는 충분히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300자 정도 되는 문장을 만들어서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1분 단위로 봤을 때 너무 빠른지 빠르지 않는지를 여러분께서 충분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사실 말을 하면서 이런 음절을 셀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상대방이 말하는 대화가 있을 때 그러니까 말하는 대화 상대가 있을 때 내가 말을 하면서 상대방이 너무 빠르다라고 얘기를 피드백을 주는지 혹은 너무 느려서 말이 늘어지는 느낌이 든다라고 피드백을 받는지 이것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억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억양은 말의 높낮이를 이용하여 의미를 구별하는 역할로서 중요한 말에 강세를 두기도 합니다. 면접 시 적절한 억양을 사용하셔서 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럴 때 안녕하십니까 김현경입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경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신뢰감이 가죠. 마찬가지로 어떠한 내가 답변을 할 때 구성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높낮이를 줘보고 강세를 주면서 연습을 하면 사실 굉장히 전달력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대한항공은 이 문장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대한항공은 이라고 말을 하면 훨씬 더 잘 들리기 때문에 이런 예시를 제가 들어드린 것처럼 연습을 하실 때 뭔가 내가 강요를 하거나 강조를 해야 될 때 이런 발성하는 연습 그리고 억양과 강세를 구분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여러분께서 충분히 좋은 말투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륨이죠. 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자는 면접관과의 거리나 장소의 크기를 고려해서 면접관이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성량 조절을 해야 합니다. 주로 다수 대 다수 면접을 보기 때문에 다른 면접자의 성량과 비교될 수 있으며 적당한 긴장감은 유지하되 퉁명스러움이나 속상해 있는 듯한 말투, 떨리는 목소리들은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실 다수 대 다수의 면접을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충분히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목소리가 너무 다른 지원자들보다 크거나 너무 작아도 문제가 되겠죠. 단 굉장히 발음도 좋고 발성도 좋고 뭔가 호감 가는 목소리, 말투를 가지고 있다면 면접관의 시선을 한 번 더 사로잡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 충분히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하면서 사람은 사실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고 있겠죠. 하지만 사람은 어느 정도 시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시선이 먼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음성입니다. 음성에서는 사실 발음까지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의 눈을 한번 사로잡았다라고 한다면 이 내가 말투나 음성을 가지고도 그리고 목소리의 크기나 톤을 가지고도 충분히 면접관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는 것. 그렇다라고 한다면 호감 가는 목소리나 말투를 어떻게 내가 잘 가지고 가야 될까? 상대적으로 사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나의 목소리들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고 있는지 연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녹음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성량을 잘 조절하시고 발음이나 억양이나 속도 등을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톤의 조절을 통해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고, 문장의 끝은 톤을 떨어뜨리거나 소리가 약하게 나도록 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말을 하면서 마무리에서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또 마무리가 너무 들리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호감 가는 목소리다라고 말할 수 없고, 소감 가는 말투다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톤을 조절해서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의 장점은 협동심이 강합니다. 내려오죠. 그래서 나열식의 문장에서 톤을 올리고 내리고를 번갈아 가면서 활용하면서 연출을 하면 굉장히 잘 들리고 그리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까지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시문에서 보시면 저는 새콤한 맛을 내는 과일인 자두, 포도, 키위, 오렌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새콤한 맛을 내는 과일인 자두, 포도, 키위, 오렌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라고 한다면 훨씬 더 이 문장에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잘 들린다라는 것 잘 유념하시고 이것을 연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팁까지 같이 나와 있죠. 음성위생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목식호흡의 생활화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 다음 금염과 금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목소리가 평생 중요한 가수나 아나운서 분들께서는 사실 금연과 금주가 필수라고 하세요. 그리고 오랫도록 사랑받는 정말 가수분들께서는 정말 목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아나운서 분들도 마찬가지시고 연기자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사실 목을 굉장히 많이 쓰는 아나운서나 특히 노래를 많이 부르는 가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흡연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음주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흡연을 하거나 음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목이 건조해지면서 굉장히 목이 상할 수 있고, 흔히들 스크래치 난다라고 하죠. 성대에 스크래치가 나게 되면 굉장히 발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면접 시 말투나 음성이 좋기 위해서는 이런 금연과 금주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목이 마른 상태가 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음성을 한 톤으로 해서 계속해서 남용을 하거나 큰 소리, 쇳소리를 내서 남용을 하게 되면 성대 결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대를 충분히 이완시켜서 많이 움직여서 목을 사용하는 연습법을 익히셔서 이 연습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음성위생법까지 제가 짚어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연습하셔서 면접 시에 좋은 말투 그리고 좋은 목소리로 면접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공서비스과 학생들이 나중에 승무원 공채에서 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공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물론 학과에서 안내를 받으셨겠지만 혹시 빠뜨리는 친구들이 있을까 생각해서 제가 한 번 더 공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세부 내용 그리고 과제 주제 제출 방법까지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영상 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출 기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6월 4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기한일 초과 시에는 영점 처리가 됩니다. 저는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메일과 이메일 파일 제목, 학번 이름으로 꼭 보내주십시오.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류시 감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의 파일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가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굉장히 조금 힘든 작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를 제가 1분 자기소개 영상을 이번에 채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곧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간고사에서 자기소개 영상을 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굉장히 화상 면접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들도 있겠지만 많은 기업들에서 화상 면접을 채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또 자기소개 영상을 직접 촬영해서 올려서 이력서를 받는 항공사뿐만 아니라 회사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신생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에서도 얼마 전 채용에서 자기소개서 영상으로 직접 제출받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역시 수기로 자유 형식으로 제출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는 물론 이 코로나 때문도 있겠지만 자유롭게 PR을 할 수 있는 본인들을 충분히 보겠다라는 의미도 되고, 정말 이것이 사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이 지원자를 직접 보겠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에어프레미아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에서도 자기소개 영상뿐만 아니라 화상 면접을 굉장히 많이 실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화상 면접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실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자기소개 영상 또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제가 중간고사를 이 과제로 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지사항 다시 한번 잘 체크하시고 자기소개 영상뿐만 아니라 내용도 굉장히 신경 쓰셔서 잘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상 면접 전 필수 체크사항에 대한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 충분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제 해외 취업도 언택트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외국 기업과 화상 면접이 실시되는데요. 면접 또한 전용 동영상 면접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그와 관련된 교육 현장도 뜨겁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남지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남지훈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뉴스 형식으로 오프닝을 해봤는데요. 요즘 이렇게 화상 면접이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화상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팁들이 뭐가 있을까 제가 열심히 조사도 했고, 오프라인 컨설팅에서 화상 면접을 이제 코칭을 진행을 하는데 그때 많이들 놓치는 부분들, 그런 것들만 모아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크게 우선은 4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미리 꼭 체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의상이나 메이크업 부분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어떤 게 있을지, 화상인 점을 적극 활용할 만한 부분들은 뭐가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하이라이트, 호감을 주는 방법,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미리 꼭 체크해야 될 것. 우선 변수가 없을 장소를 정해라 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소리가 나타난다거나 생각지 못했던 상황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변수가 없을 장소를 정해두는 건데요. 그게 조용한 집안이든 또는 공간을 대여하는 곳들도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공간 대여하는 장소를 미리 선점을 해둔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집에서 진행을 하게 될 때도 뭐 아이 울음소리라던가 아니면 부모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서 언제부터는 소리 나는 부분들을 좀 조심해 달라라던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미리 체크를 해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뒷배경이 깔끔해야 한다. 또 지저분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가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되도록 깔끔한 뒷배경이 있는 곳을 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뒷배경에 되도록이면 시계가 없는 게 좋아요, 여러분. 시계. 왜냐면 시계가 있으면 면접관 분들께서도 벌써 이 사람이랑 면접 본 지 시간이 이렇게 됐네? 다음 면접자 봐야겠다. 이러한 인식을 빨리 줄 수가 있거든요. 되도록 나에게 면접하는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계를 없애는 게 더 좋아요. 이건 여담이지만 여러분, 백화점에는 시계가 없다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쇼핑을 할 때 시계를 일부러 못 보게 해서 쇼핑에만 집중을 하게 하는 백화점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거울이 없는 것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벽거울이 걸려 있더라면 그때만 잠깐 바닥에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은요, 반드시 무음으로 해두시는 게 좋겠죠. 진동도 되도록 안 해두는 게 좋습니다. 무음으로 해두시고요. 그리고
마이크도 이왕이면 성능이 좋은 마이크가 확실히 전달하는 부분들이 좋겠죠. 사실 면접 때문에 비싼 마이크를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럴 수 있죠. 마이크 달려있는 이어폰을 구매를 하시는데 구매를 하시고 나서 옷 밖으로 이렇게 끼우지 마시고요. 되도록 줄이 안 보이는 게 좋기 때문에 옷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껴서 해주세요. 지금 저 마이크 보이시죠? 이렇게 옷 안으로 넣어주시는 게 깔끔하게 보기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계정 아이디와 프로필을 확인해라. 이렇게 그 면접 볼 때 접속하는 어플이 있는데 그때 아이디를 만들잖아요. 그 아이디도 너무 막 러브 어페어, 해피 뭐 이런 아이디보다는 좀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날 수 있는 아이디를 미리 만들어 두시고요. 프로필 사진을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때도 프로필 사진도 뭐를 내가 업로드를 할지 신중히 고민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전에 미리 이 화상 면접을 체험해 보는 게 좋겠죠.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거는 요즘 왜 카카오톡으로 영통 되잖아요. 영통으로 이렇게 모의 면접 연습을 미리 해보시는 거 좋고요. 그리고 나의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자주 들어보세요. 왜냐? 녹음된 나의 목소리가 면접관분들이 듣는 내 목소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의상 메이크업 편입니다. 자, 의상 메이크업 편에서 우선은 의상부터 가볼게요. 자, 의상은 일단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많이 없는 것들이 좋겠죠. 간단하고 심플한 부분. 저도 원피스를 이렇게 입었는데 막 무늬가 화려하지 않고 그냥 간단한 부분들이 좋고요. 그리고 화상 면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래쪽은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쓰기도 하거든요. 위쪽 위주로 더 많이 신경을 써주는데 그렇다고 아래쪽을 또 너무 편한 옷을 입게 되면 마음도 좀 약간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도 아래 위로 같이 좀 갖춰 입는 게 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배경과 같은 컬러의 의상을 입지 않깁니다. 예를 들면 배경이 하얀색 벽면이에요. 근데 옷의 의상도 하얀 셔츠로 입게 되면 너무 하얀색 이렇게 되어버리죠. 또는 배경 색깔이 좀 브라운 계열이에요. 만약 브라운 벽면이나 뭐 나무가 있는 그러한 뒤쪽 배경이다. 근데 옷을 아이보리 계열로 입었다. 이런 부분도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메이크업이에요. 자, 메이크업을 할 때는 되도록 좀 번들거림을 최대한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물광 메이크업을 피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저도 약간 살짝 번들거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최대한 없는 게 좋아요.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파우더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의 기본 메이크업을 해주시면 더 좋죠. 예를 들면 막 눈화장, 막 입술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기본 톤업, 그리고 잡티 제거, 이 정도는 우리가 피부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게 깔끔한 인상을 줄 수가 있죠. 자, 다음은 화상인 점을 적극 활용하자입니다. 화상인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면대면에 비해서 바로 커닝 페이퍼예요. 내가 면접관 분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부분들을 잘 메모를 해두고 그 커닝 페이퍼를 화면 근처에다가 붙여두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커닝 페이퍼의 역할은 보고 읽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보고 읽다 보면 결국 티가 나요. 그래서 보고 읽는다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거를 잘 전달을 했는지 체크하는 용도로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포인트. 커닝 페이퍼를 잠깐 확인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거를 이제 얘기를 할 때도요. 시선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전에 연습을 하실 때도 그 카카오톡 영통 있죠? 하실 때도 이렇게 커닝 페이퍼 같은 걸 미리 붙여놓고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예전에 교육 영상 컨텐츠 아나운서로 할 때 이제 저희가 카메라가 있으면 밑에 그 모니터를 둬요. 그리고 그 모니터를 이제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초창기 때 시작할 때는 이 눈동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이렇게 예를 들면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파생 상품의 2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동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셨으려나? 이게 눈동자가 움직이는 게 화면에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점점 하다 보니까 스킬이 생기는데 나의 눈은 화면을 보지만 보지 않는 것처럼 촬영하기, 이제 이러한 스킬들이 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연습을 하실 때도 미리 메모한 거를 봐야 할 때 아래를 보지만 카메라 렌즈에서는 최대한 눈이 움직이는 게 티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보는 느낌. 그런 것들도 조금 연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면접관에게 화상 면접에서 호감 주는 법. 화상 면접에서 면접관에게 호감 주는 법을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바로 얼굴편, 그리고 목소리편, 그리고 태도편입니다. 자, 그러면 얼굴편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화상 면접에서는
물론 기본 면대면 면접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요. 표정이 정말 중요하죠. 표정 진짜 중요한데요. 근데 이 표정이요, 여러분, 더 많이 지어주셔야 돼요. 화상 면접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는 이렇게 살짝 웃는 게 이제 실제로는 좀 많이 느껴지지만 이 카메라 앵글에서는 진짜 더 많이 이렇게 미소를 지어줘야 면접관분들이 보셨을 때 아, 저 친구가 미소 짓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표정 연습을 더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끄덕이는 거라던가.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미소 짓는 것도 좀 더 많이 확실하게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상대방이 봤을 때 더 많이 와닿아요. 저도 지금 네, 이렇게 했을 때 전 진짜 많이 지금 근육을 움직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에서 보면 그냥 적당히 이렇게 미소 지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긴장이 돼서 이 표정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이런 방법도 있어요. 카메라 렌즈 근처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사진을 붙이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연인일 수도 있겠고, 뭐 가족일 수도 있겠고, 또 좋아하는 연예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의 밑에 붙이고 이렇게 살짝씩 미소 지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부분, 화면만 보지 말고 렌즈를 보자. 화상 면접을 진행을 하다 보면요, 왜 카메라 그 렌즈, 캠 렌즈가 위에 있고 내 얼굴이 나오는 모니터 화면이 여기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내 얼굴을 보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게 모니터를 보게 되거든요. 카메라 렌즈는 여기 있는데, 그래서 화상 면접을 진행을 하실 때는 너무 이 모니터만 보지 마시고 위에 있는 렌즈를 보면서 자꾸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실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중간중간 내 얼굴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렌즈 보시고, 화면 잠깐 보시고, 그리고 렌즈. 근데 렌즈를 보는 비율을 더 많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렌즈 보는 비율을 뭐 한 7할, 그다음에 화면 잠깐 보는 거 3할, 이 정도로. 그래서 여기 꼭 기억을 해주세요. 화면 보시고 이제 대화하시면 아무래도 얼굴이 잘 안 보여요. 면접관님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얼굴편의 마지막, 얼굴의 낯빛을 확인하자입니다. 바로 얼굴의 낯빛인데요. 얼굴이 환하게 나오는 게 정말 좋죠. 그래서 조명 체크도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얼굴이 조금 침침하게 어둡게 나오면 근처에 있는 조명과 조명을 다 끌어와요. 뭐 초도 가지고 올 수 있고, 향초도 가져올 수 있고, 이제 얼굴빛이 환하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막 아시죠? 이렇게 코가 없어 보일 정도로 하얗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적당히 하얗게 그 조명을 잘 조절하시고, 주의하셔야 될 점은 핀 조명이나 위쪽의 조명을 잘못 조정을 하시게 되면 얼굴에 그림자가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림자 생기지 않게끔. 그리고 요즘에 핸드폰에 이렇게 다는 작은 조명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이거 잠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조명도 요즘 간단하게 팔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얼굴빛이 훨씬 더 환하게 보여요. 이렇게 안 했을 때랑 했을 때랑. 자, 두 번째, 바로 목소리 편입니다. 목소리는요, 여러분, 말투와 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하고자 하는데요. 말투는 그냥 말하듯이, 영통하듯이 하되, 목소리 크기는 평소보다 더 크게 말해야 한다. 말투는요, 너무 딱딱하게 웅변하듯이 말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말하는 느낌 계속 연습해 보시고, 목소리 크기는요,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그냥 평소에 말하듯이 하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조금 한 음을 반톤 정도 높여서, 네, 맞습니다. 뭔가 소리도 좀 이렇게 내보내는, 소리 먹는 소리가 아니라 뱉는 소리로 이렇게 좀 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말끝을 흐리지 말고 분명하게 해주세요. 아,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노.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면접관 분들하고 오디오 겹치지 않게, 면접관 분들이 얘기하시면 딱 말 멈추고 얘기 듣고, 그리고 답변 드리고, 오디오 겹치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신 상태가 또 좋지 않으면 면접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게 중간에 잘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아는 척 하면서 적당히 대답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 번 더 여쭤보고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화법 기술이 있는데요. 바로 앵무새 기법과 쿠션 기법입니다. 앵무새 기법은 상대방이 했던 말을 다시 한 번 더 말하는 기법이고요. 쿠션 기법은 뭔가를 요청할 때 그 앞에 쿠션 작용하는 한 문장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앞에 얘기가 잘 안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지금 통신 상태가 잘 안 들려서 그런데 혹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앵무새 기법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바로 테두펜인데요. 몸가짐이에요. 자, 이 몸가짐을 여러분이 하실 때 되도록이면 이 가슴을 이렇게 숙이지 마시고 그리고 구부리지 마시고 이렇게 쫙 펴시려고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렌즈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돼요. 이렇게 구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펴주시고 가까이 다가가고 싶으시면 이 자세에서 그냥 그대로 몸만 앞으로 조금 다가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오는 어떤 정도는 머리부터 이렇게 가슴 정도까지 지금 제가 보이는 정도 있죠? 이 정도까지 나오거나 아니면 한 벨트 정도 높이? 한 이 정도요? 네, 벨트 정도 높이, 조금 더 높이. 이 정도 이제 나오면 적당한 크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약간 상체가 살짝 보이게끔 하는 게 좋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화상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음 주까지 정말 많은 화상 면접이 외국계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놀러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피치 테라피의 남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이것으로 오늘 8강 마무리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